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태형건설 유동성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난해 말부터 금융시장의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도 워크아웃 수순을 밟게 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련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형건설이 법정관리 위기를 피하고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과중한 부동산 PF, 빚을 갚지 못해서 도산 위기에 직면한 태형건설.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는데요. 예. 이 워크아웃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태형건설에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단들이 결국 어제 워크아웃을 승인해줬습니다. 네. 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어제 제1차 채권자 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서 태형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네. 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에게 채무 조정이나 유예를 신청을 해서 이제 기업을 회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겠죠. 네. 이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비로소 개시가 되는데요. 태형건설 채권단은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줬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아웃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우여곡절도 꽤 많았습니다. 네, 태형건설이 지난달 이제 워크아웃 신청한 후에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상당히 이어왔어요. 네. 이 채권 행사를 유예받는 대신에 당연히 태형그룹이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희생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좀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태형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력부재안, 자구안입니다. 네네. 애초에 태형그룹은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 원 투입과 에코비트,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 항만시설관리업체, 평택사이로 등 지금 자회사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 등 이제 총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이 태형그룹이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형그룹이 SBS 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요. 이에 지금 태형그룹이 태형건설을 버리고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은 채권단에게 넘겨버리고 SBS 등 알짜 계열사만 살리는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면 워크아웃이 아니라 기업 생사를 법정에서 결정하게 하는 법정 관리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국에 태형그룹이 논란이 된 이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이 890억 원을 태형건설에 투입을 결국 했고요. 네네. 계열사 자금 조달 등 이제 추가 자구안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SBS, 이 오너가인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 회장과 윤성민 회장이 보유한 태형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 지분, 이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자구안에 포함한 것이 채권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고요. 네. 결국 워크아웃 돌입에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태형건설은 자구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워크아웃을 이제 초기에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채권단은 물론 협력 업체와 분양받은 사람 등 이제 관련된 모든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고 네. 앞으로 워크아웃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서 채권단은 다음 달부터 3개월, 최대 한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도 안 받고 채권 갚으라는 독촉도 안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 대신에 이 조직과 인원 구조 조정과 재무 구조 개선, 이제 비용 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네. 주채권은행은 이제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서 기업 개선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네. 이 계획은 이제 4월 11일 제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결의합니다. 딱 3달 남았네요. 네, 이게 결의가 돼야 이제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 결의 역시 이제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네. 이후 한 달 뒤에는 이제 경영 목표와 이제 이행 계획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이제
기업 개선 계획에 대해서 약정을 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기업 개선 계획에는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 방안과 채무조정,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회사 경영 계획과 경영 관리 방안 등이 이제 담기게 되는데요. 결국 뭐 돈줄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돈을 갚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개선 계획이 중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 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이 중에서 PF 사업장 처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장별로 정상화 방안을 만들고 우발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죠. 네. 지금 태양건설이 PF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이 120여 곳에 달합니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고요. 네네. 지금 산업은행에 채권액을 신고한 이제 기관을 기준으로 이제 최종 집계한 결과 채권액이 21조 7천억 원에 달했어요. 꽤 많네요. 맞습니다. 네. 태양건설은 직접 채무 1조 3천억 원, 이행 보증 채무 5조 5천억 원, 연대 보증 채무 9조 5천억 원이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21조 7천억 원이니까 네. 채권단 신고 채무가 이를 넘어선 것이죠. 네. 물론 뭐 채권단에서 뭐 이 정도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네네. 이 산은은 이 PF 사업장별로 뭐 사업 진행 단계가 뭐 다 다르잖아요, 사실.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상업용 시설도 있고 네네. 이 각 대주단 협의회가 사업 중단과 매각, 뭐 재구조화 아니면 뭐 정상 운영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이제 종합한 뒤에 기업 개선 계획을 이제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을 또 했고요. 네네. 이제 기업 개선 방안 중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 방안에는 이제 주주들의 감자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채권단 출자 전환, 이자 감면 등 고통 분담 방안을 이제 포함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 실사를 통해서 정상화까지 필요한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뭐 채권단과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어느 정도 주주가 감자에 들어가는지, 뭐 채권은 뭐 어느 정도 출자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채권단이 이를 뭐 워크아웃을 찬성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리고 이제 기업 개선 계획을 도출할 때까지 상거래 채권 등 이제 자금 수요 같은 경우는 태양건설이 직접 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워크아웃이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채권단은 태양그룹 측에 아까 말씀드린 이 TY 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이제 제공을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제공이 안 되면 워크아웃을 중단해 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자구안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양그룹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거나 추가로 뭐 대규모 지금 아까 21조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부실이 드러나더라도 이제 워크아웃이 중단이 되고요. 네. 또 그리고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 이제 반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채권단의 합의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채권자, 워크아웃을 찬성한 채권자와 네. 이제 반대하는 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태양그룹이나 제3자가 이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는 앞서서 태양의 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인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네. 태양 측은 아직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양건설이 어떻게 또 입장을 네.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그래도 이제 워크아웃이 일단 진행이 된 만큼 네. 이제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잘 진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태양건설을 워크아웃으로 몰고 간 주범이 바로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시 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동산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입니까? 뭐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뭐 결정이 되긴 했지만 부동산 PF에 대한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분양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이 PF 사업장이 많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사들의 PF 부실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PF 부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태양건설 사태를 계기로 자금 조달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유동성 공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이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결정적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건설의 채권액이 21조 7천억 원에 달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PF 채무가 태양건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 건설사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성을 담보로 자본을 조달하는 P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네. 이 때문에 지금 2020년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9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9월 기준으로 134조 3천억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양 침체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진의 난항을 겪는 이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PF 대출 부실 우려가 이제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이제 발간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절반 이상인 아까 134조 원이었죠. 네. 절반 이상인 70조 원이 부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사녀는 이 PF 대출 규모로 뭐 추산한 이제 70조 원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예상치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요. 네. 이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 이 부실 발생 규모가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부동산 시장 업황 자체가 뭐 네.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위기가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건설 외에도 그 위기설이 제기되는 건설사들도 꽤 있죠. 지금 건설 업체가 가지고 있는 PF 우발 채무 규모가 22조 6천억 원 가량인데요.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 미착공 PF 우발 채무 규모가 6,121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제 한기평은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 PF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자체 현금을 통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뭐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신세계 건설의 경우 부채 비율이 지금 400%가 넘은 상태입니다. 시공평가 22위인 이제 동부건설의 경우 지난달 신용 등급이 또 하락을 했고요. 네. 동부건설은 우려가 커지자 지금 PF 우발 채무 규모가 2천억 원대로 전체 PF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리스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또 부인을 했고요. 예. 지금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 등도 뭐 자료를 내고 뭐 PF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도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종합 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가 총 581건으로 2005년 629건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달 5일에는 울산 지역 1위 토건 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이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도 해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